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 정지하는 법안, 네.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헌법 84조와 관련된 예. 이제 조항을 법률에도 명시하겠다 이런 불소추 거잖아요. 특권. 불소추 특권에 예, 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사법부가 원래 네. 대법관 회의나 여타의 방식을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제시하는 게 맞았죠.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안 받으려면. 예. 그리고 아니 저하고 신 변호사님하고 지금 법 공부를 한 간격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배울 때의 교과서나 신 변호사님 공부하실 때의 교과서나 그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재판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학계 통설이에요. 이견이 없죠. 예,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형사소송법에다가 하위 규정을 법제화해야지만 대법원이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법원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왔잖아요. 그 문제는 하급심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했다가 예. 천대엽 대법관은 또 엊그제 법사위에 나와가지고는 그 부분으로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거는 학계 통설이기 때문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서둘러서 좀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다라는 변명의 근거로 활용했거든. 예. 그런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란한 상황이 있으면 이거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세밀해지잖아요. 헌법의 정신이나 헌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돼버리는 건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여타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한 얘기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보이고 있는 입장도 예. 지금 그간의 이 문제점들이 어디서 발언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대법원장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신뢰를 그렇잖아요. 깎아 먹었으니까요. 사실 계엄 직후부터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119 내란 때도 그 서부지법 그러니까요. 안동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수거 대상으로 나와도 아무 얘기가 없고 법원을 가서 때려 부셔도 아무 얘기가 없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 가장 신속하고 열심히 한 게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기일 무리하게 잡아서 전원합의체 끌고 간 거. 예. 그러니 누가 그걸 의심을 안 할 것이며 그리고 내부적으로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예전의 대법원장들은 어떤 대법원에 대한 신뢰나 법관의 품위 또 대법원장의 권위를 위해서도 자진 사퇴를 했어요. 예. 야, 근데 이 사람은 좀 뻔뻔하죠. 버팅기겠다는 거더라고. 예. 아니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법관들의 안위를 더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오히려 헌재가. 아니 나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예, 그 법관 체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 때 한번 그러니까 이 다뤘었죠. 사법부의 안위나 법관들의 신뢰를 저만큼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관이. 아, 저는 저는 말이 그래도 될까요? 이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떼낼 거는 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그 대법원장은 어째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얘기가 없을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예. 이런 걸로 하다가 뭐가 그렇지 않게 될 건지 그리고 최소한 그 청문회가 그 발의되고 시행될 때 거기 출석을 하지 않으시려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다운 어떤 논리를 구사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명분은 그런 거였잖아요. 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교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나 이렇게 예. 기대를 갖고 바라봤는데 너무나 성의 없고 너무나 무참한 내용들이 써 있고 예. 그러면은 바라보는 주권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제1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선 때 선거운동을 기간에도 계속 법원에 출석시켜가지고 다 나오게 해서 재판해놓고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의결한 청문회 대법원장이 나가는 거는 권력분립에 져야되는 거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죠. 그럼 얼마나 네.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를 그냥 아하. 입증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크게 봐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야 사법개혁의 동력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운 일이긴 한데 예. 꼴이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사법개혁을 오랜 시간 외쳐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이거 국민들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그럼요. 텐데 예. 지금은 이 조희대 지기현 케이스 이후에 예. 막 국민들이 지금은 제발 글쎄 좀 말이에요. 사법개혁을 더 해라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역설입니다 이게. 뿌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생각이.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아니 윤석열 조의대가 정말 역사적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동시에 이뤄버립니다. 예, 국민적 공감대를 예. 이렇게 넓히고 국민 통합을 시킬 수가 없어.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뭐 대법관 증언 뭐 이 문제 뭐 다양화 문제는 뭐 늘상 나왔던 얘기고요. 그 재판 소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3심제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3심제가 아니라 이 심리불속행 기각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2심제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헌법재판소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저는 3심제가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재판 소원을 환영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원하고 헌법재판소도 지지하고 네. 이러면 민주당발 이 사법개혁이 상당히 좀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리고 그제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할 때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안 하던데 까먹고 네.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고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뭐 지금 재판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뭐 전혀 연관성은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음. 그러니까 최욱 씨 같은 분 발언이 히트를 하잖아요. 화장실을 많이 만들면 더 많이 가요. 대변 보는 전체를. 사람이 많아져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대변의 양이 느는 건 아니다. 너무나 그런 적절한 얘기였죠. 얘기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 재판소원 부분도 이제는 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뭐 사실은 자초한 일 아닐까요, 대법원이 그렇죠. 스스로? 이거는 예. 양 기관 간에 어찌 보면 그간에 예. 자존심 싸움 내지는 그 영역 다툼의 면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의 입지를 흔들므로 해서 영역을 넘겨줘 버리는 일이 되니까 대법원과 또 법원 구성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그런 얘기를 정말 못 들으시는 건지. 아니 그러면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망하고 법원은 조희대 때문에 망했네요, 사실상.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망한 거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기를 만난 거고. 저 화면에 우리 오경미 대법관 저 표정 좀 보십시오. 아이고 항상 저 이은구 볼 대법관 때마다 예. 참 우리도- 불쾌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저 두 분이 그 소수 의견 굉장히 날카롭게 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낼 때도 저분들이 6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정청래 위원장이 일부러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하. 표정이 날카롭습니다. 저 두 분 양 옆에. 아니, 오경미 대법관이 제 이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남편이 또 제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누구보다 분이요? 잘 알고 저분이 얼마나 유쾌한 분인지를 아는데 아이고. 내 저 표정을 처음 봤어. 내가 저 사람이 87년도에 대학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아는 사이인데 저런 표정을 처음 봤다니까. 처음 본 살면서. 표정. 예, 처음 아니 본 이은구 대법관도 굉장히 좀 씁쓸해 보이는 표정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은구 대법관님보다도 훨씬 더 처참한 표정을 그러니까요. 짓고 있잖아요. 아하. 표정에서도 저 장면이. 뭔가 좀 읽혀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